정맥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 통증이 생기는 거라면 오후가 되면 될수록 통증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될수록 증상들이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정맥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원장님,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 다리가 아픈 유형도 되게 많은데, 특히나 집에 가서 누웠을 때 막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혈액순환제를 먹어서 좀 나아졌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정맥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 통증이 생기는 거라면 오후가 되면 될수록 통증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직립보행 하잖아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자꾸 피가 위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심지어 하지정맥류처럼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걸 다시 위쪽으로 잘 보내주지 못하고 더 아래쪽으로 더 쏠리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뭐 다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고, 심지어 이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정맥을 짜줘서 어떻게든 펌프 작용을 해서 피를 올려주다가 가만히 이제 내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작용도 못 해주니까 아래쪽에 있는 쏠려 있던 피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더 확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아래쪽으로 봤던 그런 중력 방향이 이제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또 다시 활동을 하다 보면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증상이 또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될수록 증상들이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정맥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반대로 이제 뭐 신경 때문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시간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아침부터 아플 수도 있고 중간에 갑자기 아팠다가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MRI를 받는다든가 네. 이런 검사들을 하는데, 근데 네. 그런 검사를 받고 이상 없음들을 많이 진단을 받으신대요. 근데 MRI나 뭐 CT 같은 걸로 이런 혈관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혈관 이상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정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펌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눌려서 피를 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피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든지 이걸 보려면 실시간으로 누가 짜주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맥은 피가 거의 흐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MRI나 CT를 아무리 동영상으로 찍는다고 해도 저희가 여기에 역학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직접 눌러서 누가 짜봤을 때 피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지만 그게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골드 스탠다드이자 유일한 방법이 초음파로 직접 손으로 짜면서 보는 방법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없죠. 근데 그럼 왜 그 초음파 검사는 일반 병원들에서 많이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직접 이렇게 짜서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뭐 다리 혈관만 해도 저같이 다리 긴 사람들은 이만큼 길잖아. 거기서 위에서 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거를 앞뒤 좌우 하다 보면 4군데를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검사비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만약에 검사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운영하기가 어렵죠. 근데 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그 수술이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정맥순환제를 먹는다든지 네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다든지, 네. 그럼 이런 방법들이 치료가 되나요? 3mm 이상이 굉장히 늘어나 있어서 역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혈관들을 원상태로 되돌려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증상하고 더 연관이 된 애들은 작지만 피부 쪽에 가까워서 신경이랑 더 밀접한 그런 혈관들이 증상을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런 작은 혈관들이 좀 늘어나는 거는 잡아줄 수 있어요. 이제 증상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덜하게 해줄 수 있고, 하지정맥류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되는 거를 어느 정도 속도는 조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죠. 하지정맥류 자체를 없애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회복에 초점이 아니라 이걸 악화시키는 걸 좀 더 늦춰주는 거네. 증상을 좋게 해주는 거지 원인을 교정해준다든지 뭐 없애준다든지 그렇지는 못하죠. 하루 생활을 하고 오후에 불편감이 더 많은 분들은 일단 어찌됐건 혈관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은 거네. 불편하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한 번 정상인 사람의 다리 느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만 해도 다른 선생님하고 서로 연습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기 전까지는 제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뭐 예전에는 좀 운동을 또 하고 그랬었으니까 운동하면 당연히 남들도 젖산이 쌓이고 뭐 이러면서 다리가 불편하고 아프고 그러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게 하지정맥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은 진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진 분들이 많겠어요. 대부분은 좀 그러시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하지 정맥류 때문일 거라고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혈관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동맥, 굵은 혈관, 이름 붙은 혈관이지 정맥, 심지어 이름도 안 붙어있는 쬐깐한 그런 혈관들 때문에 내가 통증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쪽으로 오긴 힘들죠. 그리고 흉부외과는 왠지 심장, 폐, 식도 이런 큰 수술을 하는 거와 같지 다리 하지정맥류를 흉부외과에서 할까라고 매칭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 가서 먼저 검사를 하셨죠.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거기 가기 때문에 검사하면 누구나 다 더 디스크라든지 조금씩은 있으시니 치료를 받으셨는데 호전이 없으면 또 이제 문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는 병원들이 하지정맥류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저희 병원을 오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핏줄이 하나 살짝 보였다든지 그런 게 좀 늘어났다든 이런 것만 있으셔도 이제 확인을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오후에 특히나 이 다리에 좀 이상 증상이 있다 네. 하면은 혈관 검사를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다. 저 차라리 하지정맥류도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나중 되면 증상이 남는 걸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게 저도 제일 답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